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만담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저는 어떤 모델을 선택을 했는지 이번 영상에서 좀 뭐 약간 보이는 라디오, 들리는 라디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쭉 만담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창을 띄워놨고요. 모델 비교가 총 3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 13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나마 고마운 점은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아이폰 13 프로 라인이냐, 그냥 라인이냐,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게, 왜냐하면 아이폰 13과 13 미니는 거의 스펙적으로 차이가 없고 13 프로와 프로 맥스도 스펙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 말고 가격 말고 이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는 13 미니냐 혹은 13 프로냐 프로 맥스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컬러였습니다. 일단은 핑크라든지 블루라든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같은 컬러들이 이번에 대거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13 미니와 13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핑크 이런 걸 고르려면 결국엔 13밖에 선택할 수가 없고, 나는 또 반대로 뭐 시에라 블루,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사실 13 프로와 프로 맥스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프로 라인의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는 그 전에 나왔던 색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라 블루가 원한다면 13 프로나 13 프로 맥스의 선택지가 갈 거고, 핑크라든지 블루라든지 이런 색깔이 갖고 싶으면 13이나 13 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지가 갈려지는 거, 여기 컬러에서 먼저 한번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 요거는 살짝 지나와서 상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께 차이들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저장 공간인데요. 요것도 약간 심플한 게, 내가 만약 1TB의 용량이 필요하다,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512기가를 쓰는데 1TB가 필요하더라 싶으면 사실 13 프로 라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만 1TB가 제공이 되고요. 13과 13 미니 같은 경우는 128, 256, 512 이렇게까지만 되니까, 만약 내가 1TB가 필요했다 그러면 아마 프로 라인만 보셔야 되고, 256기가나 512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제 13 미니나 13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64기가가 바뀌고 이제 전부 128기가로 시작점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오히려 선택하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128 원하면 128인데, 다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쇼츠로 만들었던 것처럼 13 프로 128 같은 경우는 프로레스 포맷이 지원이 안 될 예정이기 때문에, 프로 사실 분들은 최소 256기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 조금 더 내려가서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포인트는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는 선택지에 들어간다 혹은 나는 안 들어간다 확실하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프로모션 기술인데요. 갤럭시는 이미 예전부터 들어갔던 가변 주사율입니다. 120Hz까지 이제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이 기술인데, 이게 13 프로 라인에만 들어갔죠. 13과 13 미니에는 이 프로모션 기술이 빠졌습니다. 그 외에 뭐 XDR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HDR, 픽셀 해상도, 뭐 PPI는 조금 차이 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명암비, 트루톤, P3 이런 것까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이 가장 큰 기준점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술을 기다렸다, 요게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기다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프로나 프로 맥스를 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굳이 나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13mm나 13으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스펙적인 차이는 이제 프로라인은 1000니트 밝기, 그리고 13 mini는 800니트 밝기인데, 요거는 정말 야외 환경에서 아주 햇빛이 쨍쨍한 환경 아니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실사용하시면서도 크게 느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이제 무게인데요. 이게 지금 화제죠. 왜냐하면 13 프로 같은 경우는 200g을 넘어버렸고요.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40g에 육박합니다. 이게 요것만 보면은 뭐 200g 뭐 쓸 수 있지라고 하는데, 케이스를 보통 끼워서 쓰잖아요, 저희가. 그럼 케이스가 보통 한 30g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230에서 40g, 그다음에 13 프로 같은 경우는 200 거의 6, 70g 넘고, 또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케이스 무게도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게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이제 13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73g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워도 200g 선에서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13 미니의 아주 큰 장점은 이제 무게가 될 수 있겠는데, 140g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워도 한 160g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
6.1인치 형태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13 프로와 13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디스플레이에서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된 거라 그걸 원한다 그러면 13 프로로 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가벼운 걸 원한다 그러면 13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무게까지 핸드폰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방수 방진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칩셋에서도 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거 약간 기분 나쁘긴 한데, 일단 13 프로와 13을 비교해 보시면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 건 맞아요. 맞는데 보면은 GPU의 차이가 있어요. 맥북 M1, 맥북 에어 M1 같은 경우도 CPU, GPU 차이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6코어로 동일한데 GP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코어 그리고 4코어 살짝씩 차이를 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묘한 가격적인 그런 갭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13 프로 같은 경우는 GPU가 조금 더 빠른 5코어, 그리고 13과 13 미니 같은 경우는 4코어를 넣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벤치를 돌린다고 해서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급 나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뭐 색상,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카메라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제 트리플 렌즈냐 듀얼 렌즈냐 이런 차이거든요. 일단은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렌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1.5 조리개, 1.6 조리개 이거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울트라 와이드 초광각 같은 경우는 이제 13 프로 라인이 1.8 조리개, 13mm는 2.4입니다. 2.4도 충분히 괜찮은 밝기 조리개지만 여기서 차이만 본다면 울트라 와이드의 조리개가 아주 밝은 편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13과 13mm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줌 땡길 일이 많다 이렇다면 당연히 망원 렌즈가 있는 13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굳이 그거 필요 없고 난 듀얼 렌즈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13과 13mm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취향을 확실하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야간 모드, 디퓨전 다 들어가고, 애플 프로는 원래 프로 모델에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말이 꼬이네요. 프로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센서 시프트는 다 들어가고, 이제 줌 같은 경우는 망원 카메라가 있는 13 프로 마엑스가 더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특이한 건 야간 인물 모드가 이제 13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더라고요. 야간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실 분들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K 프로레스는 128GB 안 되기 때문에 프로 모델 사실 분들은 무조건 256GB 이상 사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13과 13mm는 요거 기능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보시면 비슷비슷하죠. 돌비 비전도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상을 찍을 관점에서 망원 렌즈, 그러니까 줌 렌즈가 필요 없으면 13, 13mm도 꽤 우수한 영상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레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쓸까 싶기는 해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펙적으로는 다 동일해요. f2.2 조리개 셋 다 동일하고, 넷다군요. 넷 다 동일하고, 프로레스는 마찬가지로 프로 모델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무선 기술 뭐 와이파이나 그 다음에 요런 블루투스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5.0 그 다음에 5G, 기가 LTE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6 지원되고요. 이런 것도 차이 두면 되게 섭섭하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 뭐 이런 것도 다 동일하고요. 음성통화도 동일하고, 이제 재생시간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스펙적인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재생시간 볼게요. 동영상 재생시간 같은 경우는 13 프로가 22시간, 13이 19시간이에요. 두 모델의 차이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그래도 13 프로가 프로 라인인 만큼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부 디자인도 좀 바뀌었죠. 배터리 용량이 확실히 커진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로맥스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최대 28시간까지 되는데 요 충전 시간도 살짝 달라졌어요. 그래서 13 프로나 13 미니 같은 경우는 20W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 30분을 소요를 하는데, 이제 프로맥스는 아무래도 더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35분이 걸린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큰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라이더 스캐너 많이 쓰시는 분들, AR 기능 많이 쓰시는 분들은 프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이더 스캐너가 13과 13mm에는 들어있지 않죠. 그 외에 다른 센서들은 다 동일한 것 같고요. 심카드도 동일하게 들어있고, 패키징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케이블 하나만 덜렁 넣어주니까 그런 면에서 차등이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제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컬러,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이즈. 나는 과연 어떤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원하는가. 6.1인치 일반적인 사이즈, 6.7인치 거대한 사이즈, 5.4인치의 미니 사이즈, 이런 것과 또 무게도 고민하면 선택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카메라를 많이 쓰는가, 이제 망원도 많이 쓰고 줌 땡기는 거, 울트라 와이드도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프로 모델로 가시는 게 낫고, 나는 사실 일반 렌즈를 가장 많이 쓰고 가끔 뭐 울트라 와이드 정도, 뭐 풍경 정도 찍는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13이나 13 미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줌 범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프로를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일반 유저로서 13이나 13 미니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AR 기능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안 쓰시지만 기본적인 AR 기능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라이다 센서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꼭 라이다 센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로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서 13이나 13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A15 바이오닉 칩셋도 사실 프로 라인은 GPU가 하나 더 들어갔지만 이제 13이나 13mm는 GPU가 하나 덜 들어갔죠.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물건 받아보면 벤치마크 한번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재생 동영상 시간, 요런 거, 배터리 시간 같은 경우도 프로맥스가 아주 압도적이지만 무게도 같이 견뎌야 된다는 점. 미니 같은 경우도 최대 17시간 동영상 재생이라 전작 12미니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버티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 아이디, 세라믹 쉴드 이런 거 동일하고요. 참 요거 프로 라인은 아시겠지만 스테인레스, 그다음에 미니 13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요 재질적인 차이에서 내가 스테인레스 쓰고 싶다 이러면 13 프로 라인을 보셔야 되고, 알루미늄이나 뭐 별 차이 없잖아 그러면 13이나 13 미니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방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 맥스에이프도 적용이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런 포인트들을 이제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던 건, 일단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300g 정도 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프로 맥스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13과 13 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미니한 사이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모션, 이 가변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너무 기다려졌기 때문에, 갤럭시에는 아주 옛날부터 들어갔지만 이게 기다려져서 결국에는 13이나 13 미니보다는 13 프로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컬러 같은 거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지금 그래파이트를 쓰고 있어서 색깔은 새로 나온 시에라 블루가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고, 용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8기가보다는 256부터 생각하시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256기가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149만원이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1테라까지는 제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요 시에라 블루 256기가 모델 프로 13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사용해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 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